안녕하세요. 데일리아디 이슈 김전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한 주 동안 지치셨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화면의 번호로 성함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종목 추천 3일 무료 이용권과 마스크팩 한 박스를 신청자 전원에게 드립니다. 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셔서 이벤트 참여하세요. 네, 그럼 4월 9일 금요일의 데일리아디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테마 스케줄입니다. 첫 번째 스케줄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입니다. 정부가 4월 9일 다음 주에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했는데요. 거리두기 단계와 5인 모임 금지는 현행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 스케줄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조정 재논의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 유지 규칙 관련 사안을 재논의하는데요. 리밸런싱 검토안을 핵심으로 국민연금의 올해 국내 주식 비중 목표인 16.8%에 대한 전략적인 자산 배분 허용 범위를 현재는 2%포인트에서 3에서 3.5%포인트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네, 세 번째 스케줄은 대한제당의 거래 정지입니다. 이 주식 분할에 따른 변경 상장으로 대한제당은 오늘부터 4월 13일까지 거래가 정지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테마 스케줄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장을 들썩이게 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카카오입니다. 네, 카카오가 여성 의류 플랫폼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크로키닷컴을 인수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그재그는 지난해 거래액이 7,500억 원을 기록한 국내 여성 의류 1위 플랫폼인데요. 이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는 크로키닷컴의 기업 가치는 최소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는 현재 지분 가격 등 잔여 협상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인수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크로키닷컴의 최대 주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수 방식은 특수 목적 회사나 자회사를 통한 합병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카오는 이를 위해서 자회사 신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설 회사명은 지그재그 이름을 딴 카카오 Z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는 최근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 투자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구간인 만큼 증권가에서는 장기적 측면에서의 매수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네이버입니다.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되고 네이버가 계속 재조명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네이버에서 쿠팡의 로켓 배송에 맞서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바로 빠른 정산인데요. 네이버가 자사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한 중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배송 완료 다음 날에 바로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쿠팡에서 판매자가 구매 확정일로부터 판매 대금을 100% 지급받기까지는 최대 45일이 소요된다는 거, 그리고 다른 업체와 비교해도 워낙 파격적인 수준이어서 파장도 함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원래 판매 대금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3개월 이상 연속으로 100만 원 이상 월 매출을 기록한 판매자에 대해서 배송 완료 다음 날에 90%, 그리고 구매 확정 다음 날에는 10%의 판매 대금을 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수료 없이 판매 대금 100%를 전액 조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구매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담보나 수수료 없이 판매 대금 100%를 배송 완료 하루 만에 지급을 하는 것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글로벌 이커머스 업계 중 최초입니다. 네, 이번 빠른 정산 제도를 통해서 정산액을 2번 확인할 필요가 없어서 편의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판매 대금도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아주 아이비투자입니다. 아주 아이비투자가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바로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게임 기업인 크래프톤이 기업 공개 절차를 본격화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상장 심사가 특별히 지연되지 않으면 이르면 6월이나 7월, 늦어도 7월에서 8월에 공모에 나설 전망입니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가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지난해 영업이익은 7,739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대비 115% 증가했고요. 매출액 역시 1조 6,704억 원으로 53.6%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은 NC소프트와 비슷하고요. 넷마블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순이익의 30에서 40배 수준의 PER을 적용하면 17조에서 22조 원 안팎의 몸값을 도출할 수 있는데요. 이 게임업계 전체 평균 PER을 따져봐도 50배 수준이기 때문에 이 30배 이상의 PER을 적용받는 게 무리는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네, 이에 시장에서는 크래프톤의 상장에 굉장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아주 IB투자의 주가도 상승하면서 오늘 51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특징주는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올해 기업 공개 최대어로 꼽히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SK 바이오사이언스. 하지만 상장 이후 따상을 기록하고 주가는 연이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상장 다음날 19만 원까지 오르면서 고점을 찍은 이후에 어제는 11만 1,500원의 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장중에 7% 넘게 상승하면서 상장 첫날의 시초가를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YJM 게임즈입니다.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최근 주목을 받으면서 VR과 AR 등 메타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YJM 게임즈도 오늘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전 세계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오는 2025년 2,008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메타버스는 인터넷의 다음 버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미래 사람들은 이 메타버스로 일을 하거나 쇼핑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YJM 게임즈는 최근 정관 변경을 통해서 VR과 AR 그리고 블록체인 등 신사업 아이템을 사업 목적에 대거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과 관련 사업을 하겠다고 정관에 명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메타버스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기술의 발달로 YJM 게임즈의 메타버스 산업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이슈는 구글도 테슬라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설계를 맡긴다고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최근 고객사 맞춤형 통합 칩 전담 조직을 키워서 반도체 설계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클라우드 고성능 컴퓨팅 분야의 수요 증가로 데이터 처리 등에 대한 최적화된 자체 반도체를 만들려는 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통 설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초기 설계 자원을 외부 회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삼성전자는 커스텀 사업을 통해서 이 기업들의 반도체 설계를 지원하고 개발된 반도체를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서 수주량을 확보하는 시너지를 노린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 책임지는 올인원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삼성전자가 커스텀 시스템 온칩에 힘을 싣는 이유는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사업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19 사태로 네트워크에서 오고 가는 데이터의 양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점, 그리고 서버 등을 운영하는 구글과 아마존과 같은 대형 IT 기업들이 서비스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사 기술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직접 만들려 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서버용 CPU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인텔에 대한 의존을 낮추려는 의도 역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이 삼성전자만의 강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먼저 반도체 설계 기술 노하우를 꼽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모바일과 자동차 AP 그리고 이미지 센서와 디스플레이 구동칩 등을 개발하면서 쌓아온 노하우가 정말 상당합니다. 특히 애플 자체 칩 A 프로세서 역시 삼성전자와의 협력으로 개발돼 이 분야의 영역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 애플 아이폰 1세대에 장착된 AP부터 4S에 들어간 A5 칩까지 이 애플과 삼성전자가 함께 만들었다는 점이 그 이유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강점은요. 이 또 삼성전자의 강점은 이 시스템 LSI와 메모리 그리고 파운드리를 모두 갖췄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 파운드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TSMC는 생산만 주력하는 퓨어 파운드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자체 칩을 개발한다고 하면 다른 전문 설계 기업의 설계와 제작 등을 맡긴 뒤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TSMC가 생산을 맡겨야 되는데 이 IT 기업 입장에서는 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게 설계와 생산을 모두 삼성전자에 맡길 경우 IT 업체들은 칩 개발부터 생산까지 걸리는 중간 단계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강점들을 토대로 이미 삼성전자는 구글과 페이스북, 테슬라 등의 자체 칩 개발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구글의 자율주행차 부분 웨이모도 삼성전자의 자율주행차용 칩 개발을 맡겼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칩 설계와 생산까지 삼성전자라는 한 그룹 내에서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 꼽히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말했던 이벤트 꼭 참여해 주시고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